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가 이제 등기법입니다. 오늘 첫 이제 동영 모의고사니까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등기사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에 나중에 등기부는 아파트 등기부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등기소와 등기관은 출제 빈도가 아주 낮다. 그죠? 그러나 가끔씩 이제 우리 오늘 1회 때 등기사무와 등기관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 하나, 다음 문제. 그러면 요 문제들을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출제 빈도는 낮지만 1번은 다 아시는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무효다.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그리고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무효다. 이런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뭐 해야 된다? 말소. 역으로 직권 말소해야 할 등기 물으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요거. 그리고 이제 2번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회 이전에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지문으로 나왔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는데 토지보다는 건물,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큰 대형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으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아니고요. 관할 등기소 지정은 상급법원의 장이다. 상급법원의 장인데 이 상급법원의 장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통되는 지방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 되고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통되는 지방법원이 없으면 고등법원도 없으면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급법원의 장 거래가 되고 지방법원장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자, 보십시오. 3번.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라. 자, 위임하라고 하는 이 권한이 대법원장이다. 그리고 4번.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정지해야 될 사고가 발생하면 등기 사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죠. 이것도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5번요. 등기부 전부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다면 마찬가지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 복구나 손상 방지 등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요 권한도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2번은 상급법원의 장이고 3, 4, 5번에 위임, 등기사무 정지, 특히 5번에 등기부 복구 손상 방지 등에 필요한 명령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요걸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이제 12번은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부기등기냐 주등기냐입니다. 오늘은 부기등기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렸고 1, 2, 3, 4, 5번에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다. 을구죠. 등기부 중에
을구에, 갑구에 있죠. 갑구에 하는 소유권에 관한 무슨 이전 등은 주등기고, 을구에 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2번 가등기, 그리고 3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이 말이 이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저당, 그리고 4번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이 감유, 가처분. 소유권 외의 권리에 이런 등기는 다 부기등기고, 5번 소유권이든 소유권 외의 권리든 말소등기 또는 주등기, 말소등기, 부기등기 말소, 주등기 말소든 부기등기 말소든 말소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입니다. 자, 하나 아셔야 되죠. 말소등기와 표제부 등기,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런 등기들은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죠. 이 사실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소등기는 갑구든 을구든 주등기 말소든 부기등기 말소든 말소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이건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나갑니다. 자, 문제가 꾸준히 나갈 거예요. 13번 등기 추정력 물으면 판례 할 때 추정력을 물으면 추정력이 있다 없답니다. 결국은 이 문제도 판례할 때 1번 전 소유자가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현 양수인 명의의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어떻게 된다? 깨집니다. 그리고 2번 우리 민법에도 이 지문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민법 시험에 물권법 등기 추정력 물을 때 민법 시험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고 전 소유자, 자기에게 등기해준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자뿐만 아니고 갑이 을에게 등기했을 때 을은 전 소유자, 직전 소유자, 자기한테 등기해준 갑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고. 자,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당연히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추정력이 없다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리죠. 3번이 틀린 답입니다.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 원인이 있죠. 매매가 원인이면 매매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적법 유효한 걸로 추정되고, 특히 등기 절차도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뭐 됩니다? 추정. 그 다음 5번 건저당 등기에서는 건저당뿐만 아니고 이에 상하는 피담보 채권이 1억이면 피담보 채권이 1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요 1억의 피담보 채권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력도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지문으로 해서 한두 번씩 더 나갈 겁니다. 동영 우리 모의고사에서. 추정력은 등기에서도 묻지만 민법 시험에 1차 민법 시험에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번은 또 하나의 예상 문제가 사건이
우리 등기 법령상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 요렇게도 묻고,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OX로 해서 O는 등기되는 거, X는 등기되지 않는 거. 여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X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었고, 시험에 또 각하사유,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니면 각하사유가 되죠. 그러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어떻든 문제 푸실 때는 OX로 할 겁니다. 1번 보세요. 관공서의 촉탁으로, 그러니까 법원이나 관공서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을 해왔다. X죠. 경공매, 법원의 경매, 관공서 공매 등으로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해 오는 거, 이거 안 되죠. 2번, 구분건물 아파트에서, 구분건물이 아파트죠, 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 금지 위반이니까 분리하여, 이 말이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하여라는 말이 분리하여 등기해달라, 안 됩니다.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있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이전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거 안 되죠. 3번 다시는 농경지에는 전세권만 안 되고, 농경지입니다. 농지에는 전세권만 안 됩니다. 나머지 저당,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은 다 됩니다. 농경지에는 뭐만 안 된다고요? 전세권. 여기는 저당, 농지의 저당, 농민들이, 여러분 시골에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서 농지 저당도 잡고, 농지연금 들어보셨죠? 농지를 잡히고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 농지연금 제도도 있죠. 농지의 저당은 됩니다. 전세권만 안 됩니다. 4번에 공유지분에는, 여러분, 공유지분에는 그 어떤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도 전세권 등 용의권 있죠. 용의권. 공유지분에는 전세권 등 용의권은 등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의 동의 얻어도 안 됩니다. 5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자기 받은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OX, X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O는 등기할 수 있는 것, 3번이 O죠. 또 하나, 각하사유 중에, 여러분 각하사유가 아닌 거 물어도, 각하사유가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해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도 O 찾는 거고, 최근에는 이런 걸 박스 문제라는 거는 기억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 묻는 거 많죠. 이런 문제 우리가 다 7, 8월 기출문제로 다 다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건이, 각하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앞으로 자주 나갑니다.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자, 15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등기를 마치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는데, 등기 필정보하면 과거 등기 필증 또는 등기 권리증 말이죠. 근데 그 등기 필증이나 권리증을 등기 누구한테 줍니까? 권리자.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를 교부를 하죠. 그러면 교부를 하는데 최근에 법에 등기 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1번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한 등기 신청인데, 전자신청. 자, 여러분, 전자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간에 3개월이죠. 등기 권리자가 3개월 이내에 등기 필 정보를 교부 수신하지 않으면 이거 교부 안 합니다. 3개월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등기 필 정보를 3개월 이내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수신하지 않는다. 방문 신청도 3개월 이내에 와서 수령, 3개월 이내에 수령해가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2번은 국가나 지자체, 관공서가, 여러분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관공서에게는 등기 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지문이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했을 때는 교부하지 않는다죠. 3번이 이제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로 등기했죠. 그러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성소한 권리자 아닙니까? 성소한 권리자가 성소 판결 받아서 등기했을 때는 권리자에게는 주죠. 반대로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했을 때는 교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성소한 누가 했을 때 준다? 권리자. 이게 옳은 교부하는 경우죠. 옳은 거 답이고. 4번은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했을 때는, 이때는 채권자든 채무자든 대위 등기했을 때는 등기 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했을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안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번 3개월, 2번 관공서, 3번 등기 권리자, 4번은 대위 신청, 5번 직권으로 등기했을 때. 어떨 때 교부하느냐? 3번 매수인이 권리자가 했을 때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로 등기했을 때는 교부하죠. 답이 3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번 지금 오늘 이 문제로 연습합니다. 16번입니다.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여러분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없는 자 그랬는데,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꼭 한 문제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존 등기에서. 자 1번은 미등기 토지를 지적공구상 국이 누구죠? 국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이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되죠. 그러나 2번을 보세요. 토지대장 등본에 해서 그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양수인, 이 양수인은 국이 아니고 1번처럼 국이 아닌 개인 간에 이렇게 양수가 됐을 때는 그 상속인도 마찬가지고, 요거 양도인 명의로 2번 양도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양수인이 무선 등기에 가야 됩니다. 이전. 그런데 만약에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러나 일단 이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이 없다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확인, 이게 뭘 확인해 준 거라 그랬죠? 건물. 그러면 이건 자기 미등기 건물에 그러면 오죠. 건물 여기에 토지로 나오면 O다, X다. X. 이건 건물이고 토지로 나오면 틀립니다. 4번은 이제 과거에 등기부 전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건 이제 멸실 회복 등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멸실 법령이 규정한 기간 내에 등기부가 멸실되고 멸실 회복 등기를 못했죠. 그러면 다시 무선 등기하면 됩니다. 보존. 그리고 5번 타인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요거 말소. 요런 말소 판결을 받은 자도 이 말소 판결을 가지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결에는 이행, 확인, 형성 판결 외에 요런 말소 판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는 거의 매회 하나씩 나갑니다. 근데 보존 등기 할 때, 물을 때 이게 소유권 증명을 해서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묻고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한 문제 꼭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 신청 의무인데 17번. 자, 이 문제 가지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에 1, 2번은 매매와 정여입니다. 옳은 거 묻고 있지만, 매매는 언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 안 하면 이건 과태료 처분이 있느냐? 매수인은 매매 계약 1이 아니죠. 60일부터는 맞습니다. 매매는 매매 계약 1이 아니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금일, 잔금 취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이거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죠. 그러나 정여는 2번. 갑이 을로부터 무상 정여를 받았죠, 여러분. 정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정여 효력 발생한 날, 정여 계약 1이죠. 정여는 정여 계약 1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죠. 옳은 지문이 2번이고 옳은 정답. 3번은 건물을 신축한 자가 이거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해야 될 의무는 없고, 민법 187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고요. 단,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이죠. 처분하지 않으면 보존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민법 187조 단서에 따라 처분했을 때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건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보존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은 60일은 맞지만 처분했을 때 60일 내에 보존 등기해야 되고, 4, 5번은 건물의 멸실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멸실과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 변경, 멸실 등기하고요. 보십시오. 4, 5번 부동산, 토지 건물의 멸실 등기와 변경 등기는 이건 6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 특히 4번 건물의 멸실 등기도 1월,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 토지 건물의 변경 등기도 1월입니다. 숫자가 틀렸고, 특히 또 4번 끝에 토지 건물의 멸실 변경 등기는 이거 신청하지 않아도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는, 여러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끝에 과태료 부과 받는다, 과태료 처분 받는다면 X입니다. 다시 이 문제를 갖고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1번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2번 정려는 계약 1,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거 안 하면 이건 과태료. 1번, 2번 끝에 과태료가 있고, 3번 건물을 신축한 자가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해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처분했을 때. 그리고 4, 5번은 건물, 토지 건물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다 멸실 등기와 변경 등기는 1월이고 이건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법에 등기 신청 의무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8번이 용의권, 19번이 저당, 20번이 가등기. 전체 한 문제씩 예상 문제입니다. 용의권 하나, 저당권 하나, 가등기 하나, 이렇게. 자, 용의권은 최근에 이렇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묻죠. 오늘 옳은 걸 묻고 있지만 방금도 했죠, 여러분. 공유인 1번, 공유인 부동산에 공유 지분이 아닙니다. 1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유인 부동산에 그 전세권 등기 설정할 때는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의무자가 돼야 된다. 전세권 설정은 처분행위로 봅니다. 왜 처분행위냐? 전세권이 설정되고 전세금을 안 내주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말하는 경매 들어오니까 저당처럼 처분행위니까 1번 그 전원이 의무자가 되면 공유인 부동산도 전세 설정할 수 있고, 그러나 공유 지분 있죠. 아까 앞에 했죠, 우리가. 이건 공유 지분이 아닙니다. 공유 지분에 전세권 설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유인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원이
의무자가 돼야 되죠. 옳은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성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할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요거죠. 부기등기로 한다. 그 다음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 3번은 또 채권 증액. 여러분, 채권액 증액으로 물었는데 여기 용의권을 묻고 있으면서 채권액 증액으로 물었지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액으로 묻죠. 그럼 요 채권액이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저당 변경 등기할 때 후순위 전세권자가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되죠. 승낙이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X고, 이해관계인이고, 승낙 여부에 따라, 여러분, 승낙 여부에 따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거 수없이 묻죠. 전세금이나 채권액 증액에 따른 후순위자가 요 있고, 후순위자가 이해관계인이고 해당한다죠. 승낙 있으면 부기,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게 되죠. 4번은 토지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약에 만료됐다면,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해야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 그 토지 전세권에, 이미 소멸한 토지 전세권에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이건 없죠. 기출지문에도 나왔고. 5번,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이 임차권 등기는요,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 등기한 거니까 이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주 나왔죠. 이전 등기할 수 있다면 X, 없다면 O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물을 때 주로 이거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주로 물었죠. 이렇게 용의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은 거의 매회 한 문제씩 나가죠. 다 하나씩 예상 문제잖아요. 소유권, 보존, 이전, 용의권, 저당 하나씩. 자, 19번 저당인데 틀린 겁니다. 이것은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건저당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묻는 게 1억이라는 금전 채권이 아닌, 제가 늘 예를 들 때 토지를 빌리고 건물에 저당을 잡을 때, 그럼 이 일정한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채권 평가액, 요 토지 평가액을 등기할 때 제공하고, 그리고 그걸 등기 기록에다가 평가액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요거 1번이 일정한 금액을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 담보로 위해서도 저당, 건저당 설정할 수 있다죠. 없다가 틀렸고, 2번 공동저당을 등기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저당 설정하니까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고, 3번 부동산 일부에는
토지 건물의 일부에는 저당 설정할 수 없고 공유 지분에는 저당 설정할 수가 있죠. 지분에는 이전 저당이 다 됩니다. 4번 저당 이전할 때는 항상이죠. 아까 우리 사건 할 때도 말씀드렸죠.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함께 이전해야 되고 분리 처분, 분리 양도할 수 없다. 5번은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의 아파트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항상 아파트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건물만자이고 만에 건물만 그러면 아파트 토지는 두고 건물만에 이전 저당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전 저당은 안 되죠. 건물만에 건물요 만에 만자 항상 요 건물 만자를 써주죠. 자 20번 가등기입니다. 틀린 거. 자 가등기도 매년 나왔고 한 문제 이상씩 또 이 문제 구성할 때 등기법 그 지금 11번부터 20번까지가 가등기 아닙니까? 매회 한 문제씩 나갈 겁니다. 1번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는 정지조건부 권리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은 가등기 되고 해제조건은 안 된다. 2번 가등기도 이전됩니다. 가등기 이전은 2의 1. 2번 가등기가 이전되면 2의 1 무선 등기로 이전됩니다. 부기 등기로 이전됩니다. 3번 갑이 을소유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쳤고 그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을 때 이거 병이 제3자에게 양도됐을 때 갑의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을이다 그래야 되죠. 끝에 을이다 거기를 병이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X 병이다 그러면 X죠. 4번인데 요거죠. 법원에 여러분 법원에 여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죠. 그러면 가등기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이 가등기는 법원에 관할 법원이 촉탁이 아니고 자 4번 가등기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촉탁이 아니다. 법원에 이건 촉탁에 따른 등기가 아니고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하죠. 이거를 촉탁으로 한다면 X입니다. 이건 가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를 뭐 가등기 가처분 명령할 때 이건 가처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등기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에 따른 가등기는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촉탁을 해오면 법원에 촉탁이 아닌데 이건 수리할 수 없고 이건 촉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고 단독 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5번은 기준이죠. 임차권 용의권이죠. 임차권 가등기 본등기 했고 그 임차권 가등기 본등기 후에 그것도 동일 부분에 자 용의권 가등기 돼 있는데 용의권이 들어오면 가등기 후에 그건 직권 말소죠. 다만 용의권 5번 말이죠. 용의권 가등기 후에 용의권이 아니라 맨 끝에 저당이 들어왔다면 요 저당권은 안 말소죠. 용의권과 용의권끼리는 직권 말소, 용의권 저당은 안 말소입니다. 그래서 꼭 5번 요 기준도 아셔야 되죠.
요렇게 이제 20문제를 11번부터 20번까지는 등기입니다. 다시 이제 21번부터가 지적입니다. 10문제 30번까지. 자, 지적 공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적 공부는 두 문제죠. 하나는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등록상 앞에 아까 1번, 10번 할 때 토지 임야 대장. 그 다음 이번에는 공유지 연명부가 나중에 26번 문제, 26번에서 나갑니다.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 이렇게 묻는 게 하나 있고, 지적 공부 여기 21번처럼 보존 관리, 열람, 등본 교부 등을 묻는 게 있죠. 자, 1번. 원래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지적소고에다가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합니다만은, 다만 2번처럼 그 괄호 안에 1번 괄호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는 왜 제외하느냐? 2번에 있죠. 2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때는 여기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죠. 보존 관리에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에 보존 관리 그러면 시도지사가 들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이것도 연구 보존입니다. 1번과 2번을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 3번은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얻으면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 반출할 수 있다. 4번에 여기 이제 우리 지적전산자료 이용, 여러분 일반 시도지사 승인은 있지만 지적전산자료 연속지적 포함 이 이용할 때는 그냥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면 되고, 여기는 승인 제도가 없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 승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단 나중에 문제 다시 나가겠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심사 받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승인 제도는 없어졌고요. 5번 요거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이 정보관리체계 구축 나업, 이건 장관이고, 지적 공부로 물으면 국토부 장관이고, 만약에 여기에 5번에 지적 공부가 아닌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 공부로 나오면 지적소관청이고요. 지적 공부로 물었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맞죠? 종합 공부하고 꼭 비교하시라 그랬고, 다음 이제 22번은 지번, 23번이 지목, 24번이 경계, 이제 경계 설정 기준 5가지, 25번이 면적, 26번이 이제 두 번째, 오늘 아까 첫 시간에는 토지임야 대장, 이번에 여기는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27번이 축척변경 이제 절차, 28번이 지적공부 정리, 특히 지적공부 정리 중에 소유자 정리 중심, 요렇게 나가고, 28번. 그 다음에 이제 29번이 등기 촉탁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30번은 청량 의뢰 관련 문제. 여기까지 이제 또 지적이고, 31번부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앞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그 22번부터 40번까지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이제 해설이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